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27일, 이제 연말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도 시장 정리 한번 하면서 이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제 개인 소비지출 지표가 나왔죠. 근데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정말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2020년 돈 풀고 나서 처음으로 좀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져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이 분위기는 계속 유지가 되며 이 다음 지표까지도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정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도 발언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대 핵심 지표 중에 하나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 분위기는 내년 한 해 동안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인터뷰가 하나 나왔는데 누가 했냐? 이 댈러스 전 여는 총재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이 침체를 피하기 위해 곧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카플란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문제에 빠진 이유 중 하나는 경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페드가 너무 오랫동안 완화적인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이며 페드가 너무 제약적인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금리 이제 관련해가지고 내년 연준이 4번 정도의 인하를 얘기했는데 이게 플러스 알파로 시장에서 6번까지 보는 것 기대감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를 놓고 봤을 때 일단 금리 인하는 3월 달에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3월 인하 가능성은 현재 82.9%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연방기금 선물 시장이다라고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75.57달러로 플러스 2.7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뉴스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이렇게 미국 쪽 계속해서 좀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원래라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기가 좀 둔화되어야지 이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미국 경기는 말도 안 됩니다. 좋아요. 네, 소비력이나 심리지수나 뭐를 보더라도 이 나라는 좀 다릅니다. 한국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지금 경기 힘들다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경기 좋은데 물가까지 잡히고 있어갖고 오히려 좋아. 막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 내년 S&P 목표치 막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전보다 높은 수치로 올려놓은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다 탄탄한 내수 경제에 따른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미국 쪽 영향 많이 받는 한국 기업들 괜찮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힘들다 하는데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에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잘하면 매출 한번 올라올 수 있겠는데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AI 관련 내용들 때문에 엔비디아는 내년에도 월가의 최픽으로 떠오르면서 주가 상승 가능성 가장 크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삼성과 하이닉스도 여기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 둘에게 추가적인 호재가 어떤 게 나왔냐면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게 고성능 반도체거든요. 근데 범용 반도체까지 겨냥을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내에서 이 범용 반도체 생산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생산을 좀 힘들게 하게 된다면 결국엔 어떻게 할까요? 삼전과 하이닉스의 이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럼 한동안 높은 점유율 유지한 대로 이들의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AI랑 연동되어 있는 이
온 디바이스 관련 종목들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경쟁자가 뭐니 뭐니 하더라도 애플 워치인데 지금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잘하면 갤럭시 워치 이전보다 높은 점유율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 하나에서만큼은 좀 힘을 많이 모아서 출시해서 성과를 낸다? 그러면 이제 미래의 효자 먹거리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금 예멘 반군 이스라엘에 반발하면서 일단 친이스라엘 이 국가 위주로 이 선박에 공격을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방어하기 위해서 이 주요 서방 국가들에서 이제 군선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왔다 갔다 운행하는 선박들을 방어해 주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몇몇은 지켜줄 수 있겠죠. 근데 모든 배를 다 지켜줄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관련 내용이 꾸준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면은 뺑 돌아가야 되니까 운임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운임이 올라가면 해운 업계는 실질적으로 순이익이 증가를 하니까, 특히나 지금 벌크선이나 이쪽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수혜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까지 STO 굉장히 핫했는데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아 있는 상황이죠. 근데 내용 들려오는 거 살펴보게 된다면 조각 투자 내년 4월까지 시스템 구축이 될 것이다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수급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4월까지 좀 천천히 기다리면서 이 기간이 임박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전 기대감 때문에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테마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끝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두 척을 수주받았다라고 합니다. 연 목표 72%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 수명이요. 제가 알기로는 20에서 30년 사이라고 해요. 운행을 하는데 기름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아니면 국제 환경평가 관련으로 놓고 봤을 때 규제를 많이 받게 된다면은 폐선을 조금 더 빨리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선박이요. 제가 알기로는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선 2010년대 초반 이렇게 몰려 있죠. 근데 환경평가 관련 내용도 그렇고 선박의 수명도 그렇고 지금 폐선하고 새롭게 갈아탈 시기가 많이 보여지지 않나요? 앞으로 더욱더 많이 몰려올 가능성도 높을 것이고, 지금 이 유로 쪽에서 마지막으로 기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요것 때문에라도 이제 이 기준에 맞춰서 배를 만들어 주세요 주문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선가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이 추가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결국에 그게 모두가 순이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는 잊지 말고 내년에도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해외 신용평가, 해외 여행 수요가 급증을 해가지고 카드 결제액이 3조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행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아직까지 덜 올라간 섹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라는 건 순수익이 찍히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쁘게 볼 게 있나요? 물론 기업 시가총액 대비 실적이 좀 낮게 된다면 아쉽겠죠. 하지만 성장의 모습이 꾸준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주가에 빠르던 느리던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행 쪽 포기를 생각을 하셨더라도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좋다면 편안하게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 싶다,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 종목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수급 얘기하면서 이게 꺾이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말고 홀딩하자 계속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결국 오늘 반등이 아주 이쁘게 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도 괜찮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이전보다도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 뭐가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원전이죠. 그랬을 때 원전 관련해서 지금 어떤 내용이 들려오고 있냐? 원전 R&D 예산 보건만큼 중요한 건 이 원전 해체, 방사물, 폐기물 처리 이쪽인데 지금 이 SMR이나 이런 쪽을 봤을 때에는 생각했던 것만큼의 예산이 안 보여지고 있는데 원전 처리, 방패물 이쪽은 예산이 늘어났다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해서 두산의 미래 산업에 안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SMR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투자 많이 해놨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안 받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우리나라가 설계를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두산의 SMR 방향성은 심플하잖아요. 이 반도체에는 TSMC가 있다면 소형 원전에는 두산이 있다. 해서 그를 준비하기 위해 제조업 관련 공장에 벌써 1조 원 이상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고객이랑 싸우지 않습니다. 설계도만 가지고 와주세요. 만들어서 납품할게요. 라는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남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럼 두산 같은 경우에도 소재공학 관련해서도 전 세계 탑티어 중에 하나라는 그 진입장벽과 미리 투자한 선점 효과를 기대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그리고 빠르게 앞서날 환경 이런 거 계속 조성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전 해체 방패물 이쪽을 지금 정부가 밀어준다라고 하더라도 두산이 여기에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내용 나오기 전부터 이거 우리 미래 산업으로 할 거라고 투자 그리고 뉴스로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원전에 관련해서 두산만큼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큰 수혜를 받겠죠. 그럼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좋은 소식입니다. 나쁠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투자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내년 남아있는 일정 어떤 게 있는지를 하나씩 생각해 보자면 제일 먼저 이제 폴란드랑 체코 관련해서 원전 일정 진전되는 거 요거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뭐 미국의 SMR이라든가 영국의 SMR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 원전 수주전 요렇게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말고도 수도 쪽으로도 엮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먹거리는 무궁무진하다는 부분 생각하시면서 중심은 원전이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잭팟이 터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은 알아두시면 괜찮겠네요. 자, 그럼 수급이랑 차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급에서 외국인 매수하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도할 필요가 없다. 자, 어제 음봉 나왔을 때도 이야기 똑같이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급을 봤더니 어제 어땠죠? 결국 개인들만 왕창 털리면서 외국인, 기관, 어이쿠 감사합니다 하면서 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수급 유지되는 거랑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네가 뭘까요? 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매집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상승을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어떻게 보면 고점이라면 고점일 자리에서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받쳐지는 물량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전 떨어지더라도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양봉 하나 정도는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봉이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몇 개 양봉으로 나눠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결국에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이기 때문에 이 호재는 그냥 알아만 두더라도 우리에게 도움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지라인이랑 저항라인 하나씩 보도록 하자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베스트는 21선 위에요. 하지만 이 위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61선 여기를 널널하게 핵심 코어 지지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21선 돌파하고 121선 돌파하고 241선까지 같이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481선 순식간에 노리고 여기마저 돌파하면 매물대가 2만 원 위에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 아래까지만 차분하게 공략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왜 하필 2만 원이냐? 크게 보잖아요. 그러면 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집을 했던 구간이 2만 원 위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전 오면 던지잖아요. 네, 그거 피하기 위해 그 아래까지만 노려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481선까지 돌파하면 쌍바닥도 크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추세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 투자 에너빌리티 잘 마무리 지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웃으면서 끝도 내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총정리 한번 하면서 조금 더 쉽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기 요거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뉴스적으로 봤을 때 이상할 거 없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 수급 괜찮으면 그냥 무작정 이건 홀딩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 라인 61선, 저항 라인 241선 돌파하면 481 돌파하면은 마지막으로 2만 원. 자, 이렇게 말씀드리며 오늘도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멤버십 홍보 하나만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금리 관련 얘기를 하면서 11월 그 이전부터 제약바이오는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말로만 했던 게 아니라 특히나 제가 정확하게 11월 23일에 여기 날짜 보이시죠? 이 HLB 31,900원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날 뭐라고 말했냐면 이번 만약에 파동이 생기게 되면은 최소가 박스권이고 돌파했을 때 5만 원 부근까지 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데 지금 어디까지 갔냐? 이후 파동을 돌파하고 무려 50%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저와 함께 움직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요. 놓쳐갖고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외에도 24년 대박날 수 있는 종목 멤버십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자, 멤버십 어떻게 가입하시는지 아시죠? 구독하기 옆에 가입 버튼 눌러서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관심 종목 일주일에 한 번 알차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어려운 시장 잘 헤쳐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